배우 이창훈 씨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거 송혜교 씨와의 스캔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다시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충격적인 논란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며 과거의 발언들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창훈 씨가 이처럼 과거의 일들을 굳이 현재 시점에서 다시 소환하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이창훈 씨의 이름이 다시금 연예계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는 최근 신동엽의 커피 시키신 분, 순풍 패밀리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특별 기획되었으며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의 주역들이 무려 2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달이 아빠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박영규 씨를 비롯해 아역 배우 김성은 미달이, 김성민 이찬희,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이창훈 씨, 오지명의 둘째 딸 이태란 씨, 표 간호사 표인봉 씨, 김 간호사 장정희 씨, 미달이 할머니, 선우용여 씨 등 순풍 산부인과를 기억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얼굴들이 총출동합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배우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는 등 감동적인 순간들을 연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치 않는 동료애를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창훈 씨는 이 자리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극중 상대 역을 맡았던 송혜교 씨와의 과거 스캔들, 전말을 직접적으로 풀어놓을 것으로 예고되어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966년생으로 올해 환갑을 바라보는 이창훈 씨는 지난 2008년 자신보다 17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송혜교 씨와의 과거 일화에 대해 맨날 바쁘게 촬영만 하다 보니까 아역 배우들이 엄마랑 대화한 적이 있겠냐? 없다. 밥 먹은 적 있겠냐? 없다. 나도 대사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린 두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나라고 당시의 고충을 회상하며 송혜교 씨가 자신에게 연애 상담을 털어놓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닌 당시의 특수한 촬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에피소드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창훈 씨와 송혜교 씨의 스캔들은 사실 이번이 첫 언급은 아닙니다. 이미 2013년 SBS 인기 토크쇼 화신 마이너스 마음을 지배하는 자에서도 한 차례 심층적으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 이창훈 씨는 MC들이 송혜교 씨와 사귀는 것이 맞느냐는 다소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맙다고 다소 의미심장하게 답하며 운을 뗐습니다. 그는 송혜교 씨와의 스캔들에 대해 심지어 원조교제라는 악의적인 루머까지 나돌았다고 밝히며 자신이 송혜교 씨에게 선물을 한 것이 결정적인 오해의 빌미가 되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이창훈 씨는 과거 차 안에서 촬영 대기 중 송혜교 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고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던 사적인 순간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더욱 큰 오해를 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이창훈 씨는 송혜교 씨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쭉 지켜봐 온 예쁜 동생일 뿐이며 자신은 그녀에게 연애 고민을 들어주는 삼촌 같은 존재였다고 단호하게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 어린 해명에 대해 당시 누리꾼들은 이창훈 송혜교 스캔들의 진실이 궁금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을 줄은 몰랐다. 오해였음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송혜교 씨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선물을 주었던 것인데 유독 송혜교 씨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만 이상한 소문과 오해가 증폭되어 확산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부당한 루머와 그로 인한 고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2013년 이미 한 차례 해명을 했던 이창훈 씨가 1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금 송혜교 씨와의 스캔들을 언급하며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을 넘어 어떠한 맥락에서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새로운 의미는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때는 2013년 5월 21일 SBS 프로그램에서
이창훈 씨는 송혜교 씨와의 열애설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한밤의 TV 연예에서 해당 루머를 다루면서 자신이 매우 심한 말을 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심지어 삿대질까지 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창훈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기억이 난다. 유일하게 송혜교와 스캔들에 대해 한 번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루머를 퍼뜨린 기자에게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맞아야 된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다. 앞으로 나에 대해 또 쓸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조심해서 써야 할 것이다. 나는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하며 루머에 대한 강한 불쾌감과 경고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이창훈 씨가 과거 스캔들을 해명했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영상 속 이창훈 씨는 원조교제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루머의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루머의 내용은 송혜교 씨와의 원조교제설이었는데 이에 대한 이창훈 씨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예인으로서 루머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의 이창훈 씨 모습은 어땠을까요? 2022년 10월 21일 이창훈 씨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하여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중학생 딸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모습과 더불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창훈 씨는 결혼을 다소 늦게 한 편인데요. 당시 41살의 나이로 초혼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분과는 무려 16살 차이가 나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결혼 전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15세 연하였는데 2004년 미스코리아 서울미 출신 김태아 씨였다고 합니다. 김태아 씨는 2007년 MBC 아침 드라마 그래도 좋아 에서 이창훈 씨와 형제 역할로 함께 출연했던 심영탁 씨가 소개해줬다고 하네요. 당시 심영탁 씨 여자친구의 친구였다고 하는데 정작 심영탁 씨의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인연입니다. 다시 금쪽 상담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창훈 씨는 처음에는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딸이 꼭 출연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온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하며 특유의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내 김미정 씨는 남편이 너무 물건을 안 버린다.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쓰레기 아저씨로 살았을 것이라며 남편의 심각성을 토로했습니다.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액세서리는 물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옷 등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고 산다는 것이었죠. 딸 효주 양도 이에 동조하며 신발도 진짜 많다. 신발장 공간이 부족해서 다용도실에 넣어둘 정도라고 거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딸의 옷까지 못 버리게 해 이해가 안 간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딸의 증언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음식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효주 양은 제일 심한 건 음식도 안 버린다. 어느 날 유통기한 지난 콩나물을 넣어 음식을 해줬다. 양념치킨 남은 거랑 이상한 채소 다 넣어서 죽을 만들어준 적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박사님 도와달라는 절규 섞인 요청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훈 씨는 다 새 것인데 뭘 버리냐, 저는 정상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해명은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창훈 씨가 무려 17년 된 고가의 슈퍼카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2006년에 샀다. 집 한 채 값이었는데 스스로 선물 한번 하자 해서 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발레 파킹 맡길 때마다 혹시나 수리해야 할 상황이 생길까봐 불안해서 차를 집에 두고 택시를 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고작 6만 킬로미터밖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창훈 씨의 물건에 대한 특별한 집착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러한 이창훈 씨의 모습을 지켜보던 오은영 박사님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창훈 씨는 일일이 다 추억이 있다며 물건에 대한 애착을 설명했지만
오은영 박사님은 추억은 물건이 없어도 마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이창훈 씨는 언젠가 쓰겠지 싶다며 또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이창훈 씨의 이러한 행동들을 종합하여 저장 강박을 언급했습니다. 저장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오늘 떼며 저장 강박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장을 해야만 불안이 덜하고 편안한 거다. 물건 자체가 본인이라고 본다. 물건을 치우면 날 치우는 것으로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듣자 이창훈 씨는 딱 맞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 굉장히 허전하다. 물건이 떠나가면 아주 괴롭다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창훈 씨는 물건을 모아두면 나중에 필요한 일이 꼭 생기더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은영 박사님은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물건이 사람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생각해보면 언젠가 다 필요하다. 하지만 미리 필요할 거라고 예상했다가 온갖 물건을 집에 갖고 있는 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물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날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불편하신 것 같다고 덧붙이며 이창훈 씨의 불안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강박은 불안을 의미한다. 불안이 높으면 일상에 지장을 주고 불안은 가까운 사람한테 전염된다고 강조하며 이창훈 씨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다행히 이창훈 씨는 마지막쯤 오은영 박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순풍 패밀리 출연진 중 대선배인 선우용 씨는 이창훈 씨에게 17세 연하, 아내에게 더 잘해야 한다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어서 선우용 씨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내가 남편보다 10살 어리지 않나. 나는 10살 연하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너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유방이 나보다 더 컸다고 다소 파격적이고 솔직한 발언을 해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며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선우용 씨는 또한 자신의 남편이 억울한 채판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다는 애틋한 일화를 밝히면서 후배 이창훈 씨에게 누가 억만금을 너한테 해준데도 믿지 말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며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이창훈 씨는 저는 이미 인생에서 많이 당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하지만 강남의 주택을 사가지고 그게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 잘 됐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했음을 밝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함께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선우용여 씨 역시 이에 질세라 나도 과거에는 강남에 집이 4채나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몇백억 부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딸, 아들 미국 유학을 시키면서 다 까먹었다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며 대화의 흥미를 더욱더 끌어올렸습니다. 이창훈 씨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일부 부정적인 시선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동치미에서 그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과거의 스캔들, 언급까지 더해져 논란은 더욱 크게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창훈 씨의 아내 김미정 씨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진짜 쓰레기와 결혼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전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방송 예고편에서는 이창훈 씨의 어지럽게 방치된 옷방과 무려 3개의 냉동실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이 공개되어 출연진들마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자신의 집을 여기를 쓰레기장이라고 부른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며 남편의 무질서한 생활 습관을 폭로해 웃음과 함께 안타까움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함께 비판적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창훈 씨는 또한 아내 김미정 씨의 유학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충격적인 사연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혼하고 유학 가라 했다. 젊고 예쁜 아내가 외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다며 심지어 위장, 이혼을 먼저 제안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아내가 유학을 무사히 마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다시 하나가 되자고 했다고 털어놓으며 스튜디오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이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저런 제안을 할 수 있느냐는 등의 강력한 비판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발언이 가족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이창훈 씨는 과거 교제했던 여배우들의 사진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김미정 씨는 "저는 다 안다. 남편이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다 갖고 있다고 침착하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창훈 씨는 "아니다. 그 사람들은 연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연기했던 파트너였던 배우일 뿐이라고 궁색하게 해명했지만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화는 현재의 아내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다. 아내의 입장에서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등 부정적인 네티즌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그의 언행이 부부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창훈 씨는 심지어 "요즘 이혼이나 연애 관련 프로그램이 워낙 흥행하고 인기를 끄니까 우리도 위장 이혼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자고 아내에게 제안했었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며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함께 출연한 패널들은 "위장 이혼 제안은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선을 넘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며 만장일치로 그를 쓰레기 남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로 지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들은 방송에서까지 경솔함이 도를 넘었다. 사생활 폭로의 수위가 너무 지나쳐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등 강력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솔직함이 때로는 무책임하게 비춰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김미정 씨는 남편 이창훈 씨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며 남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의외로 거짓말을 못하고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다라며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술 마시러 나간다고 하면 전화를 잘 안 한다. 그런데 남편은 알아서 술자리를 마치고 비교적 일찍 들어온다고 말해 남편의 부족한 점과 함께 의외의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김미정 씨는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 달리 전화를 받지 않아 강한 의심이 들었던 아찔한 일화를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은 정말 희한하게 밤 10시밖에 안 됐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하고 싶었다며 평소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더라. 30분 뒤에 다시 연락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길래 "어? 이거 봐라?" 라며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발동됐다고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딸이 남편의 휴대폰에 설치해둔 위치 공유 앱을 떠올렸고 이를 이용해 남편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한 결과 어느 아파트 가정집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남편에게 "어디야? 전화 받아라고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열 몇 통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가 아무 말 없이 바로 끊더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며 당시에 답답하고 불안했던 심경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더니 결국 밤 12시 반이 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남편의 행방은 충격적이면서도 다소 황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한 형이 이혼하고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형과 함께 여자친구 집에 놀러가서 술을 마셨더라고 말해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김미정 씨는 이어서 남편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찔렸나 보다. 전화를 받으면 거짓말을 더듬을 것 같아서 차라리 전화를 안 받고 끊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여 남편의 솔직하면서도 어리숙한 면모를 폭로하며 유쾌하게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이창훈 씨는 아내의 폭로에 대해 주변에 이혼한 형들이 여러 명 있고 그 형들에게 다 여자친구가 있다. 이혼하고 솔로니까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아내는 마치 그 이혼과 여자친구, 만남이 무슨 병이라도 되는 양 싫어한다. 만나면 이혼이 옵는다고 한다. 아니, 이게 전염병처럼 옵는 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솔직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친다. 연예인답지 않은 친근함이 좋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가족의 사생활을 너무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 아니냐, 방송 출연을 위한 과도한 설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훈 씨의 이처럼 거침없고 솔직한 행보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사생활을 대중에게 노출하는 것에 대한 복잡한 시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송혜교 씨와의 스캔들을 다시 소환하고 아내와의 솔직한 갈등, 심지어 위장 이혼이나 전 여자친구, 사진 소지 등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적인 부분까지 방송을 통해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은 분명 파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러한 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대해 열렬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에게서 인간적인 매력과 진정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순풍산부인과와 같은 대중적이고 친숙한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그의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와 연결되어 그의 솔직함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는 긍정적인 평도 다수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솔직함에 공감하며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연예인의 사생활이 너무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혹은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심지어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듯한 발언이나 그를 쓰레기 남편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방송 연출은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송혜교 씨와의 스캔들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금 재조명하는 건 역시 당사자인 송혜교 씨에게는 의도치 않은 부담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섬세한 의견도 존재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창훈 씨의 솔직함이 때로는 무책임하거나 경솔하게 비춰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창훈 씨의 이러한 극단적으로 솔직한 행보가 과연 대중들에게 어떻게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가 그의 남은 연예계 활동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의 행보는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의 범위와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꾸준히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다양한 논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